2019년 11월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판문점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북한선원 강제 북송 사건 혹은 2019년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입니다. 사건의 날짜는 2019년 11월 2일, 장소는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입니다. 이날 새벽 20대 북한 남성 2명이 탄 북한 어선 1척이 우리 해군에 의해 납포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반적인 귀순 절차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전개는 지금까지의 귀순 사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부는 이틀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이며 귀순 의사는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2019년 11월 7일 이 2사람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이 장면은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2사람은 손이 묶인 채 저항하며 끌려갑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서 북한 군인에게 인계됩니다. 이 장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에 통제해 들어온 북한 주민을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실상 첫 공개 사례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들을 돌려보낼 법적 권한이 있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즉, 북한 주민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됩니다. 이 원칙은 수십 년간 탈북자 보호의 법적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부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무간주민으로 판단했고 국민이 아닌 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 조치라는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 과정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단 한 차례의 재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식 기소도 변호인 조력도 증거 공개도 없었습니다. 조사는 약 5일간 진행됐고 그 결과는 정부 발표로만 존재합니다. 이 시점에서 국제법 문제가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는 공통 원칙이 있습니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 즉 돌려보냈을 때 고문이나 처형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는 송환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북한은 이 원칙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 국가입니다. 실제로 이 2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간 이후 생사에 대한 공식 확인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북한은 이들의 처리 결과를 단 한 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중대 범죄자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범죄자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에 있습니다. 판결문도 없고 형 확정도 없으며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 범죄자라는 이유로 생명위험 지역으로 강제 송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단체, 법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립니다. 강제 북송은 위법 소지가 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을 거치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이 사건이 더 분노를 부르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속아서 북한에 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북한을 벗어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끝에서 대한민국은 그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2사람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닙니다. 국가가 어디까지 사람을 내칠 수 있는가, 그 경계를 실제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귀국이라는 말로 사람을 북한에 묶어두었고 2019년에는 범죄자라는 말로 사람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출구가 봉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은 국경이 아니라 국가의 결정이었습니다.